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아차 노조원의 그런 분신 사건 때문에 조금 흥분해서 그런 대기업, 그러니까 기종 노조의 그런 뭐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보긴 했는데, 사실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런 비정규직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 그리고 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부 측의 시도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공지를 모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는 이게 이런 정규직 노조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아니 비정규직 노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기업에서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번에 기아차 분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 정규직 노조가 한 얘기가, 그러니까 기업이 빨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잘 굴러갈지, 실현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 첫 번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 늘렸다 줄였다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공장 같은 거는 하루에 지었다가 없앴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번 지어놓으면 그 상태로 쭉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력의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규직의 고용보호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겁니다. 한번 정규직을 쓰게 되면 경기가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계속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비정규직 못 쓰고 정규직으로만 쓰게 강제로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는 아주 좋죠. 그리고 간단하죠. 편하죠. 그렇지만 과연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면 그게 정규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점점 덜 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정규직을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리를 생각하기가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법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뭐든지 증상에 따라서 강제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듯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대응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자동화하거나 사람을 점점 덜 쓰는 방향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비정규직을 써라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정규직을 포함해서 사람 쓰는 게 좀 더 쉬운 그런 사회가 돼야 고용이 늘고 생산이 늘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쉽게 쓰는 그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말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근데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얘기하기로는, 그러면 그거는 유연성을 높인다는 말은 곧 해직률이 높아진다는 의미 아닌가. 이렇게 또 뭐 좌파되는 이쪽 노조에서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하다면은 그만큼 내가 일할 곳에 이제 기회도 많이 생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연성이라는 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 사람을 쉽게 자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노동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수가 좋아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에 자기 적성 맞는 일자리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나이 아주 많을 때까지 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중간중간 자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이게 되면 한 번 들어간 일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일자리가 내 적성에 안 맞더라도 이 일자리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본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못하고 그냥 엉뚱한 데 자꾸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게 꼭 그 해고를 쉽게 만든다는 것뿐만,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고, 인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해고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네. 갈 가능성이 크고 그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해고돼서 뭐 예를 들어 6개월, 1년씩 일자리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해고되고 뭐 다음 주에 다른 직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만 쉽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노동시장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가 높다는 거는 즉 그 노동시장 경직돼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되는 근데 거네요. 또 한 가지 여러 오해 네. 중에 하나가 OECD에서 네. 노동시장이 얼마나 네. 경직적이냐 하는 거를 이제 지수로 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OECD 평균에 딱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시장이 네. OECD 평균이다. 네. 더 유연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OECD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국가들을 한꺼번에 그렇죠. 비교를 하려니까 특정 국가에 있는 여러 특별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고려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우리나라 퇴직금 있죠. 아 연봉제를 하면은 퇴직금. 예, 보통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퇴직금이 있죠. 그런데 OECD 그 고용 보호 지수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 뭐 명예퇴직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 위로금을 주는데 그것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노동경제학자 분께서 그럼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네. 한 20년쯤 일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걸 가지고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적인가 한번 보자 해서 쫙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남미의 굉장히 그 에콰도르 같은 그 고용보호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라들을 뒤이어서 우리나라가 40개국 중에서 네. 5등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도 고용보호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OECD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저희가 2007년도에 비정규직 보호 법안 네. 보호법이 시행됐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정규직 전환율이 증가했다. 네. 그래서 그러니 비정규직법이 어느 정도 제 기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인가라는 거에는 상당히 계속 의문이 있고 네. 또 그 2년이 지날 때마다 거의 뭐 저희도 뭐 비정규직 이 법이 문제가 많으니 재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비정규직 보호법 이름이 이제 조금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차별을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하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차별하고 차이라는 것을 서로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차별 차이 말고도 그러면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자. 꽉 조아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조금 단순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네.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계약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끝났을 때 네. 어떻게 되느냐. 보통 세 가지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제 일자리를 잃던지 네.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고용을 하든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2년이 지나면 계속 고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안 되면.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봤는데 정규직 전환율이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14.7%에서 32.6% 늘었네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늘었죠. 네.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걸 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겨서 정규직 네. 전환율이 2배 넘었다. 네.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계속 고용이라는 게 있어서 즉 비정규직이지만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55%였었거든요. 네. 근데 19%로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재계약을 안 하고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또는 재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비정규직 보호법 강화 이전에는 70%가 넘었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50%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비정규직을 못 쓰게 쥐어짠다고 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굉장히 재수가 좋아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네.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이죠. 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고용 기회를 뺏는 그런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속 기간도 많이 줄었어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에 직접적인 제한을 안 받는 다른 비정규직 네. 몇 개 타입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근속 기간이 경기 변동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증가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딱 제재를 받는, 즉 2년 이상 못 쓰게 하는 네. 기간제 근로자는 근속 기간이 29개월에서 평균 29개월에서 23개월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못 쓰게 하니까 일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 근데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희 지금 되게 유행하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김혜수 씨가 나오는 그 직장의 신. 네. 김혜수 씨가 그 미스 김으로 나와서 거의 뭐 그렇죠. 칼퇴하고 네. 뭐 그래서 본인은 되게 능력 있는 비정규직이자 계약직인데 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본인 의리 아니고 거의 슈퍼 갑인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본인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여기서 한 2년 정도 내 하고 싶은 것만 일하고 또 한 몇 달 쉬고 또 다시 비정규직을 또 찾고 그러니까 원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비정규직으로 있어 계약직으로 있으면 상당히 안 된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정규직 가야지.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어떻게 이게 법을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꼭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한마디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부작용이 그냥 가장 적은 또 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이면 다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네.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중에 자발적으로 즉 근로 여건이나 근로 시간이 내가 요구하는 상황과 맞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절반이나 네. 차지해요? 그러면 그 비정규직 중에서 50%가 왜 그러면 네.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원하고 정규직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네. 내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연한 근로 시간 또는 짧은 근로 시간 또는 뭐 너무 오랫동안 어떤 회사에 묶이지 않고 한 1, 2년만 일하고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기업과 서로 합의를 해서 1년, 2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참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나는 비정규직을 해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뭘 이렇게 묶으려고 하다 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수님이 그런 뭐 외래 교수로 이제 강의를 되게 그렇죠. 재미있게 잘 하시는데 학생들이 내 후배도 그렇고 듣고 싶어요. 근데 2년 지나면 강의를 더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그래도 비정규직. 좀 이제 다행인 게 그런 네.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네. 예외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강사.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히 뭐 네. 예를 들면 아주 고급 지식을 요하는 특정 네. 직종 같은 경우에는 네. 2년이라는 기간 제한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예외라는 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산업이나 직종마다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보호법 하나만 가지고 그 조항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